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평균 나이 55세, 첫 무대에 오른 늦깎이 배우들의 이야기. 우리는 중년의 삶이 재밌습니다. 지은이, 김영희, 마기원, 안은영, 윤현정, 정호정, 최상옥, 최정주. 출판사 시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연극만 할 수 있다면. 2월을 며칠 앞둔 그 아침, 여전히 차가운 날씨였다. 식구들은 학교로 회사로 정신없이 사라지고 텅 빈 현관바닥엔 신문만 덩그러니 남았다. 지각할까 급히 나선 둘째 아들 녀석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때 툭 광고지 한 장이 떨어졌다. 재활용 상자로 던져 넣으려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 손끝에서 전해오는 종이의 느낌이 색달랐다. 여느 광고지와 달리 회색 톤에 고급스럽게 생긴 팜플릿이었다. 단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 캠퍼스 2017년도 1학기 교육과정. 50플러스? 그래, 나 50이었지? 생각을 훔치다에 김수열 시인도 맞이하기 힘들었던 쉰이 그해 내게도 찾아왔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줄 알았다. 서른에 바라본 쉰은 너무 아득하여 누군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못 닿을 줄 알았다. 비틀거리며 마음까지 왔을 때도 쉰은 저만큼 멀었다. 일상에 매몰되고 크고 작은 질병에 지치고 하루하루 끝내야 할 일에 묻혀 언제 어디로 나이 먹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50이 되었다. 어릴 적 상상도 하지 못한 나이다. 아니, 상상하기도 싫었던 나이다. 꿈과 희망을 접고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이라는 문구에 심장이 뛰었다. 진정하고 어떤 강좌들이 열리는지 살펴보다가 연극 교실이라는 단어를 보자 마치 심청이 구중궁궐에서 아버지를 만난 듯 눈이 번쩍 뜨였다. 50 넘은 사람이 꿈을 표현하고 끼를 발산하고 같이 화합한다? 연극 교실의 홍보 문구 속에 쓰인 단어들이 마음에 쏙 들었다. 꿈, 표현, 끼, 발산, 화합. 중년의 아줌마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단어들이 심장에 콕콕 박혔다. 심장이 사정없이 나대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5 단어가 내 인생을 휘저어 놓을 줄은. 나는 서둘러 수강 신청을 마쳤다. 벌써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기대와 설렘으로 달뜬 신입생처럼 첫 수업 시간만을 기다렸다. 수업 장소는 국가 자격 시험을 관리하던 오래전 산업인력 공단 건물. 30여 년 전 기사 시험 접수하러 갈 때 가파른 언덕길에 질려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하리라 결심했던 그 길. 하지만 그해 시험에 떨어지고 2번 더 올라갔던 오르막. 그 길 끝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 캠퍼스가 있었다. 30년 전에 떨리는 가슴과는 다른 결의 떨림으로 언덕길을 올랐다. 뻔한 거 말고 제발 재밌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설레는 가슴과는 달리 입에서는 거친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30년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강의 시작 전인데도 이미 강의실 안은 북적였다. 나는 좁은 구석자리에 간신히 엉덩이를 디밀고 앉았다. 빠른 속도로 주위를 살폈다. 인생 반환점을 돌아 연극 좀 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 얼핏 봐도 개성이 강한 사람들 같았다.
강의실에 흐르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나 여기 좀 앉게. 옆으로 가봐. 스팽글 잔뜩 박힌 검은 재킷 차림에 나보다 너댓 살은 많아 보이는 여자가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이전의 설렘을 삽시간에 말아먹는 무례함이란. 기분이 상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 연극만 할 수 있다면. 엉덩이를 움직여 그에게 한 뼘 공간을 내어줬다. 연극을 위해 낯선 이들과 함께하는 불편함쯤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딱 중간만큼만 살아온 나. 외모도 능력도 경제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딱 중간이었다.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는 잘난 이들의 조연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야 했다. 덕분에 얻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10년을 지옥에서 보냈다. 그 어둠의 어디쯤엔 한 손에 칼을 들고 나를 내려다보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꾸준한 약물치료, 행동치료 덕분에 끔찍한 미로의 끝이 보였다. 연극을 통해 진짜 끝을 보고 싶었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온전히 주연 배우로 설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를 그날 그 자리로 이끌었다. 무대에만 설 수 있다면 무례함 따위를 참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연극교실의 강사 이창직 연출은 서울시립극단의 실력 있는 중견 단원이었다. 영화계에서도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배우로 스크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가 건네준 한여름밤의 꿈 대본은 비록 거칠게 타이핑된 복사본에다 호치키스로 눌러 찍은 조악한 것이었지만 제법 묵직했다. 나는 잘하고 싶었다. 정말 잘하고 싶었다. 그런데 욕심이 컸던 탓일까? 대본 리딩 첫 시간에 목에서 자꾸 쇳소리가 나고 호흡도 가빠져 대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심지어 뛰어 읽기까지 엉망이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가 돼버린 것이다. 이창직 연출이 다른 수강생에게는 이것저것 질문하고 뭔가를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난 주인공에서는 멀어 보였다. 그래도 조연이라도 할 수 있길, 애써 올라온 오르막이 헛되지 않길, 개강을 기다리며 몇 주간 품었던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이 설레발로 끝나지 않길 기도했다. 배우인 양 멋들어지게 읽어내는 다른 수강생을 바라보면서도. 김영희, 치매 노인 3. 내꺼. 배우로 참여한 첫 연습 시간. 다른 배우들이 한참 연극을 전개해 나간 후 내게 온 차례에 겨우 낸 소리다. 자, 입을 더 크게 벌려보세요. 소리를 먹지 말고 내뱉으세요. 목소리가 관객석 맨 끝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크게 해보세요. 소리를 극장을 뚫고 저 길 건너까지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안 연출가가 한 손은 내 배 위에 얹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는 다시 한번 소리를 내보라고 한다. 후, 내꺼. 낯설다. 외국어도 아닌데 발음이 어색하다. 입이 굳었나 싶어 얼굴을 못나게 찡그리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입술도 이리저리 움직여 본다. 긴장했나 싶어 어깨를 돌리고 팔도 벌리고 손도 털어본다. 내꺼. 이 네 글자, 단 두 마디가 도대체 뭐라고 제대로 안 되는 걸까? 답답하고 의아스럽다.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벽 쪽으로 돌아서서 머리를 흔든다.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다.
바로 옆에서 연습 중인 다른 배우들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리더니 귀가 멍해진다. 급기야 어지러워지기까지 한다. 대본을 들여다본다. 내 대사가 나오는 부분을 펼쳐놓는다. 뚫어지게 쳐다본다. 곁눈질로도 본다. 슬쩍슬쩍 내려다본다. 외출 중에도 수시로 떠올린다. 하다 이제 대본집과 눈싸움을 벌인다. 노려보고 째려보고. 치매 노인 3. 연출가는 왜 치매 노인 1, 2가 아닌 3번을 나에게 맡겼을까? 그 역할이 왜 나한테 맞다고 생각했을까? 나를 몇 번이나 봤다고. 도대체 나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리 확신에 차서 잘할 수 있으니 자꾸 해보라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표현해 주길 원하는 걸까? 그는 대체 왜 내 거를 그렇게 크게 외치게 했을까? 작가는 내가 내뱉는 대사를 통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걸까? 나는 또 겨우 내 거 이 두 마디에 뭐 그리 심오한 의미가 들었다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걸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는다. 공연이 턱 밑에 다다른 어느 오후, 집 앞 홍제천으로 산책을 나섰다. 답답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연출가가 숙제로 내준 복식 호흡 연습도 해야 했기에 겸사겸사 개천에 흐르는 물소리, 대로의 찻소리, 산책 나온 사람들 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히길 바라며 내 거를 크게 외치며 걸었다. 저만치 인공폭포와 물레방앗간이 보였다. 참 풍경이 보기 좋다 라고 속으로 감탄하는데 그 순간 아, 그렇구나. 안 해본 말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훅 올라왔다. 난 남들에 비해 너무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었다. 누군가가 이것이 네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습관처럼 그렇다고 답했지만 한 번도 진심인 적은 없었다. 내 소유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니와 내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기억도 없다. 목이 콱 막힌다. 늘 내 것은 나중이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급한 게 있어. 엄마가, 식구가 먼저야. 내가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들을 내가 먼저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반백년, 너무도 당연하게 뒤로 물러나서 산 세월 속에서 나는 가족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 했고 젊은 가슴에 피어오르는 욕망 따윈 과감히 밟아줘야 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난 당연히 철든 짓을 해야 하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했다. 어린 것이 왜 그리 한숨을 쉬냐? 복 나간다. 라는 핀잔을 들을 땐 고단함에 저절로 새어나오는 한숨도 목구멍으로 우겨 넣으며 다시 한숨을 쉬었다. 답답함이 항상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아무리 깊게 숨을 쉬어도 머리는 개운해지지 않았다. 그거였나 보다. 언제나 까슬까슬 걸려있던 것, 아무리 움켜쥐어보려 해도 없던 것, 내 거. 치매 노인 3은 가족들 입에 배불리 넣어주고 남은 것만 먹으며 살아왔는데 73이 되어서 갑자기 식탐을 부린다. 늘 모자란 듯 먹어야 했던 기억만 남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나는 배가 고파. 더.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내 손에 들어온 건 다 내 거야. 잠만 말고 내놓으란 말이야. 내 거. 치매 노인 3은 요양보호사 한 선생의 손에 든 과자 봉지를 낚아채려 용쓴다. 급기야 부축해주던 양 선생의 머리채를 움켜잡는다. 평생
내 거가 없던 그는 귀가 멍할 정도로 내 거를 부르짖는다. 내 거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음을 깨닫자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크고 높아진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갖고 싶을 뿐이다. 나만의 것을. 내 거, 내 거. 나는 객석 맨 뒤까지, 아니 극장의 벽을 뚫고 온 세상이 다 들으라고 외친다. 그래, 이렇게 소리쳐도 돼. 무대에선 그래도 된다. 맘껏 누린다. 그리고 달래준다.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영희를. 그게 진짜 철든 삶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동안 수고했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내게 연극은 단순한 놀이나 유의가 아니다. 관객뿐만 아니라 배우에게도 치유를 주는 예술이다. 며칠 전에 은행 문턱을 넘어 들어갔다. 평생 처음으로 내 용돈 계좌를 개설했다. 내가 참 좋아하는 펭수 사진이 새겨진 펭수 체크카드도 발급받았다.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갖고 싶은 거 사고 다 쓰면 또 넣어줄게. 남편이 엄청 생색을 낸다. 나의 변화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이니 그 생색도 좋다. 펭수 체크카드를 지갑 속에 모셔들이며 외쳤다. 내 거다.